처음 마그네토스태틱스부터. 마그네토스태틱스를 구성하는 것은 뭐에서 시작하면 되냐면 연속방정식에서부터 연속방정식 다이버전스 J 더하기 라운드 T 이퀄 0 이게 연속방정식이죠. 이게 차지와 커런트 사이의 릴레이션인데 문제는 여기 차지에 타임 디펜스가 들어있잖아요. 이 항에서 본다면 다이버전스 J가 타임 디펜던스 물론 이제 로가 시간에서 1차 함수라면 타임 디펜스가 없는 거겠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 시간에서 진동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얘를 이 항에서 보면 다이버전스 J가 얘도 타임의 함수가 되게 되죠. 그걸 한번 적분한 전류도 타임의 함수가 되게 될 거고 그러면 전류로부터 계산한 자기장도 시간의 함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잡해진다고. 그래서 간단하게 얘가 0인 것을 이렇게 가정하는 것을 마그네토스태틱스라고 해요. 그렇게 가정하면 어떤 점이 되냐? 어떤 게 되냐? 다이버전스 J가 0이 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도 J의 타임 디펜스가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쉽게 쓴다면 커런트가 상수가 된다. 공간만의 함수. 커런트가 공간만의 함수가 되게 된다. 원래는 공간과 시간의 함수였는데 이 시간 파트가 날아가고 공간만의 함수가 되게 되겠죠. 이거 뭐 좀 무식하게 표현된 거죠. 커런트 덴시티가 커런트는 적분한 개념이니까요. 커런트 덴시티가 공간만의 함수로 쓰여질 수 있는 거 그런 상황을 마그네토스태틱스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특수한 상황이에요. 특수한 상황,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야. 특수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상황에도 할 일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이 마그네토스태틱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출발점은 비오사바르 법칙이에요. 비오사바르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전류 성분이 있어서 이게 전류가 뭐 이쪽으로 간다고 합시다. 책이랑 똑같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전류의 토막 부분을 생각해서 이 부분의 토막을 이 책에서 이제 변이 벡터를 DL 벡터를 쓰고 있어요. 학부 교과서에서는 보통 DS 벡터나 DX 벡터를 쓸 텐데 얘는 DL 벡터를 쓰고 있어요.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위치 벡터, X 벡터의 미분인 거죠. 다시 말하면 DL 벡터는 DX 벡터인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그냥 DL 벡터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류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지나가면 전류가 엄지손가락 방향이라면 다른 손가락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쑥 지나가면 요 지점에는 요 원점 지점에는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있겠네. 이 작은 조각이 주는 자기장을 dB라고 한다면 그 dB는 IDL 크로스 X벡터 나누기 X벡터의 3승. X벡터가 거꾸로 그려졌죠? X벡터를 지금 거꾸로 그렸네. 쏘리. 내가 지금 말을 좀 틀리게 하고 있죠? 이건 소스 코디네이트니까 X'이고 X'이어야 되겠죠? 소스 코디네이트니까 X' 학부 교과서 기준으로 한다면 이게 소스 그다음에 이 X벡터도 방향이 거꾸로 됐죠? 이 소스에서부터 필드 포인트로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돼야 되겠죠? 잘못 그렸어요. 얘가 소스고 다시 말하면 어디 공간에 원점이 있어서 여기까지가 X' 벡터고 학부 교과서로는 여기를 보통 우리가 X 이렇게 쓰고 요거 대신에 우리가 R 벡터 이렇게 썼겠죠. R 벡터는 X 빼기 X' 벡터 이렇게 썼을 텐데 이 책에서는 이거를 그냥 X 벡터로 쓰고 있어요. 언더그레드라고 써놔야 되겠다. 안 그러면 엄청나게 헷갈릴 테니까. 이 책에서 이 X 벡터가 이게 렐러티브 벡터예요. 앞에 계수가 필요하죠. 4파이분의 뮤제로.
4파이분의 뮤제로 IDL 크로스 학부 교과서라면 라지 R 벡터, 렐러티브 벡터. 여기 단위는 뉴턴 퍼 암페어 닷 미터. 뉴턴 퍼 암페어 닷 미터. 단위를 갖게 되고, 그리고 앞에 붙은 요 뮤제로는 처음 나왔는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 퍼 암페어의 제곱, 또는 이건 헨리 퍼 미터. 마그네틱 퍼미어빌리티죠. 마그네틱 퍼미어빌리티. 오브 베큐움이라고 해야 되겠죠. 진공의 투자율이다. 마그네틱 퍼미어빌리티. 자기장의 진공을 스며드는 정도. 그런 개념이죠. 상수고요. 여기 있는 IDL, 이 표현은 필라멘트 형태의 커런트를 쓸 때 보통 우리가 필라멘터리 커런트, 소스가 이제 필라멘터리 커런트일 때 IDL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 필라멘터리 커런트가 아니고 어떤 볼륨을 통과하는 커런트가 되면 이걸 JDV, 그러니까 JD3승X, JDV 형태, 이거 볼륨 커런트. 이 필라멘터리 커런트가 이게 선을 지나가는 걸 말하는 거고요. 볼륨 커런트라는 건 어떤 부피를 지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부피를 통과하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서피스 스트립을 통과하면 이거는 이제 서피스 커런트. 이거는 스트립 또는 밴드, 어떤 밴드 같은 형태. 이거는 어떤 볼륨을 통과하는 거고, 이거는 필라멘터리 커런트. 이 자리가 이게 단위가 같아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얘가 암페어 곱하기 미터의 단위를 가져야 되니까, 얘는 이거 미터의 3승이니까 이거는 암페어 퍼 미터의 제곱이 돼야 되겠죠. 얘는 미터의 제곱이니까 얘는 암페어 퍼 미터가 돼야 되고, 단위 J의 단위는 암페어 퍼 미터의 제곱이 되게 되죠. K 단위는 암페어 퍼 미터가 되게 되고. 어쨌거나 얘들은 그냥 1대1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방정식을 우리가 굳이 태로 쓰지 않아요. IDL 크로스 X 이렇게 할 때 이 IDL 자리를 JDV로 바꿔도 되고, 이 IDL 자리를 KDA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방정식은 항상 저렇게 세울 수 있고, 극단적으로 이거 한 칸 더 가면 어떻게도 갈 수 있냐? QV, 정확하게 DQV가 될 텐데, 이건 QV 형태로 쓸 수 있어요. 이건 포인트 차지, 무빙 차지. 무빙 차지일 때, 물론 비상대론적인 리밋이겠죠? 무빙 차지. 전하가 속도를 가지고 움직인다. 이게 곧 전류의 또 다른 데피니션이니까. 단 빨리 움직이면 안 돼. 빨리 움직이면 상대로 써야 돼. 타임까지, 공간하고 시간 동시에 맞춰져서 돌아가야 돼. 안 그러면 빛의 속도를 금방 넘어버려요. 역학에선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빛의 속도에 가깝게 우리가 가속시킬 에너지도 없고. 그런데 전자기에는 쉽게 가능해. 왜냐면 전자가 워낙 가벼워가지고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밖에 안 되잖아.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엄청나게 작은 거죠. 그러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승 킬로그램인 건데, 이거 굉장히 작은 힘만 가해도 순식간에 그냥 빛의 속도 가깝게, 빛의 속도는 아니겠지만 빛의 속도의 99.9%까지 가속시키는데 별로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하 같은 것은 금방 가속돼 버리기 때문에 비상대론적인 리밋에서의 전하에 대한 설명은
그다지 유용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보는 저에너지, 우린 저에너지 세상에 사니까 이 세상에서는 뭐 비상도론적인 리밋에 이것도 괜찮아요. 어쨌거나 이 네 가지 표현이 다 1대1 대응이에요. 그래서 점전화가 주는 자기장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 이 자리를 이 IDL 자리를 뭘로 바꿀 거냐? QV로 바꾸면 점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스가 뭐냐? 소스는 전류. 가장 간단하게 필라멘터리 이걸 생각했고 필드 포인트가 어디 있냐? 그 상대 벡터가 이 자리에 X 벡터로 오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찾아낸 사람들이 비오하고 사바르인 거예요. 비오라는 사람과 사바르라는 사람이 이 릴레이션을 찾아낸 거지. 실험을 많이 했겠지. 머리를 써서 생각한 게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 외적 방향인 걸 찾아내고 희한하게 직각 방향으로 자기장이 가해지네 이런 걸 알아낸 거죠. 근데 보면 이 전류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도 전류를 가지고 누군가가 실험을 해본 거죠. 전선에 전류 흘리고 나침반을 갖다 대고 나침반이 이 방향으로 도네? 이걸 거리에 제곱분의 1로 줄어드네? 앞에 개수는 뭐 자기가 측정한 단위로 해서 해보니까 심한 실승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리학에 나오는 수많은 그 개수 중에서 수많은 어떤 상수 중에서 가장 내추럴한 10의 7승 아무 뭐 이런 중력 같은 9.8 다이렉트 콘스탄트 같으면 8.8549 곱하기 10의 12승 이렇게 굉장히 외우기 힘든 중력 상수 같으면 뭐 6 H바 6. 등등 말하면 이제 탄론하니까 다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모든 게 숫자들을 갖고 있는데 이 자기장만큼은 그냥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10의 7승.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그 당시에 요 단위를 이미 썼다는 거지. 뉴턴, 암페어 요 단위를 쓰고 거기에 맞춰 놓은 거야. 그냥 요 파워 팩터만 다른데 요 10의 7승도 예상이 돼. 센티미터 단위를 쓴 거지. 자기들은 CGS 계열을 쓴 거야. 그러니까 MKS 쓴 게 아니라 CGS를 써가지고 하다 보니까 CGS 이게 1뉴턴이 10의 7승 다인이잖아. 그렇죠? CGS로는 포스가 다인인데 CGS로는 이게 단위가 1이었던 거야. 1 다인 퍼 암페어 제곱이었겠지. 그러니까 그냥 1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치 MKS 단위계를 자기들이 다 가진 것처럼 단위를 1 써버린 거야. 근데 그 이외의 다른 과학들은 그 전에 이루어졌겠지 아마. 그러니까 단위들이 막 숫자들이 이렇게 넘버들을 유니크한 게 넘버들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그냥 이걸 1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값을 1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MKS 단위계가 나온 다음 굉장히 근대에 발견된 것이다. 생각보다.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전류를 흘리려면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배터리는 옛날에는 없었겠지. 증기기관 다니던 시절에는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건전지를 만들어야 되고 볼타전지, 화학전지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화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 우연이든 아니든 간에 화학에 대한 지식이 생긴 것은 생각보다 최근이거든. 연금술이 과거에 하고 싶었지만 못 돼서 현대 화학까지 온 거니까 우리가 배운 그전의 물리학들보다 얘가 생각보다 최신형이다. 굉장히 옛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사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 뭐번 그래서 이제 스트레이트 커런트 가장 간단한 예 다 알지만 직선 전류가 있다고 하면 이 직선 전류가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사실 직선 전류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가정이에요. 직선 무한히 직선 만들 수 있어? 우주를 뚫어야 돼?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가 이렇게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죠?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직선을 만들어? 지표면은 둥그른데 전선을 쭉 펴면 이게 한 바퀴 돌면 이게 원형 전류가 될 판인데 직선 전류는 지구상에서는 불가능한 개념이지. 상상의 개념이에요. 직선 전류. 그러나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밖에 이게 가장 쉬워 보이니까 직선 전류에서 거리 r 떨어진 점 한 점 p를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직각 방향이다. 그럼 이 점에서 자기장은 아까 계산한 하는 정보대로 하면은 아까 뭐였죠? I, dl 크로스 x 나누기 x 벡터의 3승
4파이분의 뮤제로 이걸 적분한 것의 크기일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도 원점이 있다고 하고 원점을 여기다 놓으면 불편하겠지. 원점을 여기다 놓읍시다. 여기를 원점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원점이라고 놓으면은 여기 있는 필라멘트의 요 DL 벡터는 DG 프라임 Z 방향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면 P점은 어떻게 써야 돼? P점을 나타내는 X 벡터는 P점을 X 벡터로 쓰기. 요 X 벡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지금 X 벡터니까 렐러티브 벡터니까 요 X 벡터는 로 방향으로 R로 그 다음에 Z 방향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빼기 G G'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벡터의 크기라는 것이 R의 제곱 더하기 G'의 제곱의 제곱근이고 이걸 넣어서 이제 적분해야 되는 거죠. 4파이분의 뮤제로 크기를 구한다면 적분 R 제곱 G의 제곱에 2분의 3승분의 i도 밖으로 빼버리고 변하지 않을 테니까 dl 벡터가 dg 프라임 외적 x 벡터가 r로 빼기 g 프라임 g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g 프라임 기준으로 이 계산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두 번째 항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외적이니까 g 외적 g 0이잖아. 그래서 두 번째 항은 할 필요가 없고요. 컬러를 좀 줘야 되겠네. 레드, 그린, 블루. 자, 이 두 번째 항은 그래서 계산할 필요가 없죠. g 외적 g니까 첫 번째 항만 살아남죠. 첫 번째 항 살아남아서 g 외적으로 3, 1, 2 파이 방향이네. 그래서 이 값이 4파이분의 뮤제로 i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r 밖으로 빠지고 그죠? r 빠지고 파이 방향 밖으로 빠지고 파이 방향이라는 것은 이 점에서는 한 방향이니까 이 방향이 파이 방향이죠. 파이 방향이고 들어가는 방향 그 다음에 됐죠. dg 프라임 r 제곱 g의 제곱에 2분의 3승 g 프라임이었겠지? 프라임 g 프라임 뭐 g 프라임이죠? 오케이 g 프라임의 제곱 요 계산. 자, 이걸 이제 탄젠트로 치환해서 해봅시다. g 프라임을 r 탄젠트로 치환하면은 r 탄젠트 세타 뭐 이렇게 치환하죠. 그러면은 dg 프라임은 r 세크 제곱 세타 d 세타 확인해야죠. 탄젠트 세타 미분하면 코사인 분의 사인인데 이걸 미분하는 거니까 부모의 제곱분의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곱하고 빼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더하기 맞네. 세크 제곱이죠. 맞고 그래서 이제 적분이 r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 세크 제곱이니까 r 제곱 세크 제곱 세타의 2분의 3승 분의 r 세크 제곱 세타 d 세타가 되고 세타로 말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 탄젠트를 그리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 발산하는 거니까 탄젠트 세타가 세타니까 탄젠트 세타로 무한대가 세타로 2분의 파이고 탄젠트 세타로 마이너스 무한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무한대가 플러스 2분의 파이에 대응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R분의 1, 그죠? R분의 1 밖으로 빼고 R분의 1 빼고 이건 세크 세타분의 1, 코사인 세타죠? D 세타. 코사인 세타 사실 절대값인데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왜 신경 안 써도 되지? 코사인 세타가 2분 함수잖아. 이렇게 코사인 세타가 2분 funk션이니까 파이 오버 2가 있고 마이너스 파이 오버 2 2분이잖아. 양쪽 플러스니까 플러스로 써도 돼요. 그래서 굳이 안 써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 필요 없고 코사인 세타 적분이다. 다시 말하면 사인이죠. 마이너스 R분의 1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그러니까 이게 R분의 1 파이 이렇게 되겠죠. R분의 2 파이래. R분의 2 다 했네? 그래서 R분의 2니까 2파이분의 뮤제로 I 파이 R이 빠졌는데? 왜 빠졌지? 이게 R의 3승이었구나. R의 제곱의 2분의 3승이니까 R의 3승이고 3승 1승이고 여기 제곱이 있었겠네. R의 제곱이었겠죠. 여기 제곱이니까 여기 R에 하나 남아야 되겠지. 직선전류의 자기장. 직선전류에서 거리 R 떨어진 점에서의 자기장. 학부 때 했던 건데 이게 가장 간단하죠. 이게 자기장에서 할 수 있는 계산 중에 가장 간단한 계산이야. 여기서 한 칸 더 나가면 원형전류, 원기둥전류. 학부 때 했었으니까 우리가 그런 거 다 다시 하지는 않겠어요. 학부 때 이게 마그네토 스태틱스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했어. 학부 때 안 한 것들이 좀 있는데 그거를 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력을 잠깐 되살리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지 이거 다 가르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게 가장 간단한 예제고 여기서부터 한 4-5개 정도 예제를 더 풀면 학부 수준을 넘어가는데 그걸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책에도 그런 예제는 뭐 없어. 대학원 교재는. 자, 힘. 두 전류 성분이 힘을 받죠. 거기서부터 이제 암페어가 한 일이죠. 암페어가 이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소스도 전류고 필드 포인트에 있는 것도 전류인데 이 둘이 힘을 받더라. 자기장과 나침반이 받는 힘은 웨스테드, 좀 전에 비오사바르 이런 사람들이 한 거라면 전류 대 전류 그 사이에 받는 힘을 찾아낸 게 이제 암페어가 한 일이죠. 그래서 포스부터 해보면 포스, 작은 포스는 I1 DL1 크로스 B 이렇게 쓰면은 I1이라는 전류가 받는 힘은 거기에 작용하는 자기장 이런 형태가 되죠. IDL 크로스 B 형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IDL 자리가 이게 JDV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KDA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른 형태 표현으로도 쓸 수 있고 일단 필라멘트리 커런트 형태로 씁시다. 그러면 F1 화살표 2 첫 번째 전류 선분이 두 번째 전류 선분에 주는 힘 F1 화살표 2 맞나? 여러분 책의 노테이션 1 화살표 2 그냥 1, 2라고 써 있던가? F1, 2로 써 있죠? F1, 2 F1, 2 F1, 2가 이게 F1이 받는 힘으로 되어 있나요? F1이 받는 힘으로 되어 있구나. 내가 잘못 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F2 by 1이겠지. 그래서 이걸 F2 by 1인데 이걸 책에서는
F1, 2 이렇게 쓰고 있고요. 2x1이래. 말을 자꾸 거꾸로 하고 있어. F1 by 2. 에이, 왜 이래. F1 by 2. 1 by 2. 다시 말하면 자기장의 소스고 자기장의 소스가 두 번째 회로, 첫 번째 회로는 그거에 의해서 받는 힘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걸 계산한다면 I1 DL1 이거를 적분해야 될 거고요. 크로스 B 요거를 적분해야 될 텐데 문제는 요 B가 다시 이걸 이제 서킷 C1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회로에 대해서 적분해야 될 텐데 이 B가 다시 앞에서 배운 비오사바르 법칙으로 쓰면은 요게 적분 I2 DL2 크로스 여기서 X 벡터 X1, 2 나누기 X1, 2 벡터의 크기의 3승 이렇게 될 판이라서 이게 C2 각각은 사실 폐회로인데 이게 이중적분이 돼요. 이걸 다 쓰면은 4,8분의 뮤제로 또 어디 갔나? 여기 있나? 4,8분의 뮤제로. 이거 좀 전에 비오사바르죠? 이 둘을 조합했으면은 적분이 이중적분이 되고 C1, C2에 대한 이걸 분자에다 올려 쓴다면은 앞에 뭐 앞으로 상수도를 빼내죠. 상수도 빼내면은 4,8분의 뮤제로 I1, I2 밖으로 빼고 DL1 외적 가로 열고 DL2 외적 B B가 아니 B래 X1, 2 벡터 나누기 X1, 2 벡터의 크기의 3승 이런 적분을 하게 되죠. 여기서 X1, 2 벡터는 X1 벡터에서 X2 벡터를 뺐다. 얘가 지금 소스 역할을 하고 얘가 지금 필드 포인트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게 렐러티브 벡터죠. 학부 교과서에 보통 쓰는 라지 R 벡터. 이게 되겠죠. 외적 2번. 분자 이 외적 2번. A 크로스 B 크로스 C. 백캡 시오렘 쓰면 되겠죠. 백캡 시오렘 쓰면 A, B, C B A C 빼기 C A B 요 백캡 이거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DL 크로스 DL2 가로 열고 A DL1 dot X1, 2 빼기 C X1, 2 가로 열고 A DL1 내적 DL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 적분이 이제 두 항이 되는데 이 적분이 두 항이 되는데 첫 번째 항은 얘를 먼저 쓸게요. 얘는 살아남을 거니까. 얘는 살아남고 얘는 없어질 거거든. 이 적분은 적분하면 없어져요. 얘 살아남는 거 먼저 쓴다면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적분 이중적분 C1, C2 왜 이래? 이중적분 C1, C2 X1,
dl1 내적 dl2 x12 나누기 x12의 3승 빼기 이제 앞에 거 더하기 4파이분의 뮤제로 I1, I2 이중적분 그 다음에 위에죠? dl2 내적 dl1 dot x12 오버 x12의 3승 이렇게 되겠죠? 도트래. 도트 아니지. 도트를 쓸 필요 없지? 도트 쓸 필요 없고요. 그냥 곱하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두 번째 항은 얘는 0이에요. 이걸 0인 거를 뭐 간단히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게 0인데 왜 0이냐? 왜 0이냐면 이 x12 이게 렐러티브 벡터인데 이 적분을 이 오른쪽만 보면은 이게 적분이 지금 L1에 대한 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킷 C1에 대한 적분인데 서킷 C1을 이쪽으로 옮겨놓고 이렇게 보면은 좀 잘 보일 거예요. C1을 이쪽으로 옮겨놓고 보면은 이쪽을 지워버리고요. 이쪽 바깥쪽 지워버리고 C1 적분을 먼저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이 C1 적분을 하는 동안은 X2 벡터는 고정되어 있죠. X2 벡터는 고정된 상태에서 X1 벡터만 쭉 바꾸면서 이거는 이제 이게 지금 X1 벡터니까 X1 벡터가 따라가는 트라젝토리니까 X2 벡터는 고정된 상태에서 X1 벡터만 쭉 바꾸면서 하는데 이 분자 분모에 있는 이 렐러티브 벡터들이 그 X2 벡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벡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X2 벡터를 일단 이 적분할 때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생각하고 보시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X2가 0이라고 가정하면 X가 0이면 좀 쉽겠죠? X가 0이라고 쓰면은 저 적분은 dx1, dl1이 곧 dx1이니까 dx1 도트 x1 나누기 x1의 3승의 적분 이런 게 되고 이거는 이 분자를 보면은 x 벡터 곱하기 dx1 이건 뭐냐면 2분의 1 dx1 벡터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다시 말해 x1 벡터의 제곱이라는 건 dx1의 제곱인 거고 그래서 이걸 전미분하면은 2x dx니까 분모에 2 있으니까 x dx1이 되죠. 분자가 x dx1이야.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C1에 대해서 x1의 3승분의 x1 dx1 다시 말하면 이 제곱이니까 x1의 제곱분의 dx1이라는 적분을 하는 건데 폐로 적분을 한다. 근데 문제 이게 스칼라죠? 스칼라인데 한 바퀴 돌리면 제자리잖아? 양쪽 끝점 같은 점이니까 0이에요. 0. 이거 무조건 0이 되게 됐죠. x2가 0인 경우 스페셜한 경우를 가정한 거고 일반적인 경우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이제 조금 생각을 더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한다면 지워버리고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x2가 0이 아닌 점 x2가 0이 아닌 일반적인 지점에서는 dl1 벡터가 얘가 이제 dx1 벡터잖아요. 이게 dx1 벡터인데 이거를 렐러티브 벡터 형태로 고쳐 써보는 거지. x1 벡터 빼기 x2 벡터 더하기 x2 벡터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럼 이게 dx12 벡터 더하기 dx2 벡터 이렇게 두 벡터의
합으로 쓰여질 테고, 그런데 이 서킷 C1 상에서는 dx2 벡터는 0이잖아. C1 적분하는 동안은 x2 벡터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분자에 있는 분자가, 그래서 이 적분이 dx12 내적 x12 오버 x12의 3승 이렇게 돼요. 그러겠죠? 요 상황이. 아까랑 같은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게 똑같아. 이번 C1에, 물론 이게 C1이 아니지. C1 루프에서 이게 이 적분 변수가 바뀌었으니까 이 x1 빼기 x2, C1 빼기 x2 벡터라는 거겠지. C1 빼기 x2 벡터라는 루프를 가는 거지. 사실은 이게 경로가 약간 움직인 거죠. 적분 경로를 약간 바꿔서 지금 적분하고 있는 거니까 C1 빼기 x2 벡터라는 경로인 건데, 그 경로에서 적분하긴 하지만 같은 적분이 되죠. x12분의 x12의 제곱분의 dx12 이런 적분 계산이 되게 돼서, 이것도 스칼라고 크기에 해당하고 한 바퀴 제자리 0이에요. 0이다. 요 두 번째 적분은 무조건 0이 되게 되죠. 첫 번째 항만 살아남게 돼요. 첫 번째 항만 살아남아서 그걸 적어본다면 마이너스 뮤0 i1 i2 나누기 4파이. 이거를 이렇게 편하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개 한 다음에 합쳐서 이렇게 동그라미 치기 돼. 오해 소지가 있어서 내가 잘 안 쓰는데, 이게 면적 적분이랑 또 헷갈리게 보이거든. 그래서 내가 오해 소지가 있어서 이렇게 잘 안 쓰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각각 우리 씁시다. 클리어하게. C1, C2에 대해서 dl1 내적 dl2 dot x, dot 없고 내적은 했지. x12 벡터 나누기 x12 벡터의 크기의 3승. 그래서 이제 소위 같은 방향이면 인력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다음에 요 서킷이 각각 직선이라면, 무한 직선 전류라고 생각한다면 둘 사이의 거리는 일정할 거 아니에요. 각각 I1과 I2가 각각 무한이라면, 무한 직선 도선이고 거리가 뭐 D다, 거리가 떨어진 점이 D라면, 이건 간단히 포스폴 랭스 하면은 마이너스 4파이 D분의 뮤0 I1 I2. 암페어가 실험한 거죠, 이게. 암페어가 실험을 했더니, 근데 암페어가 무한대의 전류를 가질 수는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사적으로 구했겠지. 아주 정확하게는 실험할 수가 없어요. 무한대가 어딨어. 무한대 전류를 흘리려면 발전소가, 무한 에너지를 가진 발전소가 필요하겠죠. 도선에 저항이 있는데 전류를 그렇게 길이에 비례하잖아, 에너지가. 그래서 발전소도 무한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실험인 거지. 항상 근사야. 스몰 스케일로 하면 할수록 틀렸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 파워가 쉽게 측정할 수 있는 파워였겠지. 거리에 따라, 또는 요 랭스에 따라 그다지 민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할 수 있었겠죠. 그 민감해서 진짜로 무한대가 아니면 실험 못하는 거였으면 발견 못했겠지. 생각보다 민감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거죠. 자, 이제 암페어 법칙 해봅시다. 암페어 법칙. 아까 했던 IDL 크로스 B, B 필드 4파이분의 뮤0, 아까 했던 게 I DL
크로스 x12 나누기 x12의 3승. 아까 이거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전류 버전으로 바꿔봅시다. 전류 밀도 버전으로 4파이분의 뮤제로 J dV. 이게 근데 x 이걸 프라임으로 x 프라임으로 쓰고 책의 노테이션대로 프라임으로 쓰고 얘를 x12로 바꾸죠. x 프라임으로 바꾸죠. x 프라임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 얘는 x 프라임의 크기의 3승 이렇게 바뀔 테고요. 부피 적분이 되겠죠? 보통 이걸 뒤에 쓰죠. 보통 이 앞에 안 쓰고 뒤에 쓰니까 d 3승 x 프라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 J는 어디서 계산한 거냐면 J는 필드 포인트에서 J는 지금 소스 포인트에서 계산하는 거니까 필드 소스 포인트에 있는 거니까 좀 내가 막 헷갈리네. x 프라임 그렇죠. 소스 포인트에 있는 거니까 x 프라임의 함수죠. 오케이. 이게 이제 우리가 비오사바를 다시 쓴 건데 비오사바를 이제 전류 밀도로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되겠고 좋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요 형태 R3승분의 R 벡터 꼴 이걸 우리가 R3승분의 R 벡터 이건데 이거 학부 때부터 많이 하던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이게 그레디언트 R분의 1이다 마이너스 그죠? 그레디언트 R분의 1 그레디언트 R분의 1 플러스 그레디언트 R분의 1 그러면 얘를 밖으로 뺄 수가 있겠지. 얘는 지금 x 프라임에 대한 적분인데 얘는 필드 포인트, 얘는 다시 말하면 x 벡터에 대한 그레디언트니까 x 프라임 벡터 적분할 때 제 적분 저 미분소는 그거랑 전혀 상관없으니까 밖으로 빠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레디언트 앞으로 빼고 그레디언트 앞으로 빼고 쓰면은 4파이분의 뮤제로 그레디언트 외적하고 J 그 다음에 여기에 남아있어야 될 게 R분의 1 R 그러니까 X 빼기 X 프라임 남고 D3승 X 프라임 남으면 되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쓰면은 어떤 벡터의 컬이네. 이 벡터를 보통 우리가 그래서 A 벡터 필드 포인트 함수니까 포지션 X의 함수 얘를 그래서 컬 A 이렇게 쓰죠. 이게 이제 벡터 포텐셜의 데피니션인 거지. 이걸 벡터 포텐셜이라고 하죠. 어떤 벡터의 컬 형태로 튀어나오니까. 자, 근데 어떤 벡터의 컬이면 어떤 벡터의 컬 형태로 얻어진 벡터는 다이버전스가 없어요. 그건 이제 증명해 볼 수 있는데 다이버전스 OP를 계산한다면 다이버전스 R에다가 컬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컬 A를 집어넣고 나면 어떤 벡터 내적, 어떤 벡터 외적, 또 어떤 벡터. 이건 트리플 프로덕트라고 하죠. 스칼라가 되죠, 결과가. 이건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라서 스케일러 트리플 프로덕트라서 기본적으로 이게 세 벡터가 이루는 부피 같은 거거든. 세 벡터가 이루는 부피. 패러렐로그램에 잘 안 그려지네. 뭐 좀 패러렐로그램의 부피죠.
요 세 벡터로 이루어지는 패러렐로그램의 부피인데 문제는 요 중에 두 벡터가 같은 벡터잖아. 그러면 면적이 안 생기잖아. 그래서 결과가 0이에요. 같은 벡터이기 때문에. 이걸 뭐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얘를 빙빙 돌리면 A 벡터 패러렐로그램이니까 이 내적을 어디다 하느냐, 외적을 어디다 하느냐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 사이클릭 오더만 바뀌지 않으면 돼요. 이걸 뭐 1번, 얘를 2번, 이걸 3번 이렇게 한다면 이 사이클릭 오더만 안 바뀌면 되니까 얘 둘을 잘 돌려서 312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A 내적 그레디언트 오브 외적 그레디언트 이렇게 되겠는데 이건 뭐 배기 싫으니까 좌우로 바꿉시다. 왜냐면 미분할 게 있어야 되니까 이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레디언트 컬 오브 그레디언트 한 다음에 내적 A 이렇게 해야지 가장 이게 이제 미분이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했으면은 보이죠? 같은 벡터의 외적이잖아. 0이에요. 그래서 어떤 벡터의 컬 형태로 써버리면 그 벡터는 이미 다이버전스가 0인 벡터가 돼요. 그래서 다이버전스 B가 0이다. 이건 그냥 수학적으로 우리가 그냥 증명할 수가 있게 되고 이걸로부터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모노폴이 없다. 모노폴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비오사바르의 저 수식으로부터 미분만 해보면 모노폴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연의 마그네틱 모노폴은 없다는 거지. 모노폴이라는 것은 이제 전기장으로 말하면 차지에 해당하는 거죠. 전기장에서는 전하가 있잖아요. 전하도 있고 다이폴도 있고 뭐 코드로폴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자기장에는 그 전하의 역할을 하는 모노폴이 없다는 거지. 다이폴부터 존재한다. 전류가 있는데 뭐 전류가 전하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요? 맞는데 전류가 그냥 존재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 다이폴 형태로 전류가 구성된 것부터만 가능하다는 거. 모노폴 형태로 돼 있으면은 그걸로부터 오는 필드는 이렇게 다이버전스 취하면 무조건 0이 되게 돼 있으니까 모노폴이 없다. 이건 그냥 저절로 알게 되고요. 오케이. 이걸 내적을 해봤으니까 외적도 한번 해보면 외적 B 외적 B를 한번 계산해보면 이게 컬 오브 컬 A 이번에 이렇게 될 텐데 이거는 0은 아니죠? 트리비얼하게 0은 아니에요. 이건 뭐 백캡 시어렘 써야죠. 백캡 시어렘 쓰면 BAC 빼기 CAB CAB인데 C가 즉 미분돼야 되니까 제일 뒤로 빼고 쓰면 라플라시안 A 이렇게 되겠죠. 백캡 시어렘 쓴 거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 여기다 좀 전에 A 벡터 포텐셜이 우리가 뭐였죠? 4파이분의 뮤제로 적분 지금 우리가 전류 밀도 버전으로 쓰기로 하면은 J X 프라임 D X 프라임 D 3승 X 프라임 X 빼기 X 프라임의 크기의 3승 이 버전을 쓴다면은 저기다 이걸 다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겠냐면 4파이분의 뮤제로 이건 필드 포인트니까 밖에 쓰고요. 오케이. 적분 안에 다이버전스가 있으니까 다이버전스는 뭐 그냥 쓰지 뭐. 다이버전스인데 여기 보면 얘는 프라임이니까 미분할 게 얘밖에 없잖아. 얘는 요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x에 대한 거니까 얘가 미분할 건 얘밖에 없어서 그래서 J는 그냥 무사통과 뒤에 거를 해야죠. 오케이. 그래서 도트를 여기다 붙여야 되겠네. 그레디언트 x 빼기 이게 3승이 아니죠? 1승인데 이게 3승이 아니고 1승 그래서 x 빼기 x 프라임 분의
1 이런 그레디언트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D3승 X 프라임. 첫 번째 항은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 항은 4파이분의 뮤 제로. 얘도 마찬가지 이유로 얘도 이게 x를 미분하는 거니까 x 프라임에 의존하는 벡터는 우사 통과하고 라플라시안 x 빼기 x 프라임 분의 1 d3승 x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둘 중에 먼저 쉬운 것부터 먼저 한다면 뒤에 게 쉽죠. 라플라시안 r분의 1 이거 앞에서도 한 거잖아. 마이너스 4파이 델타 x 빼기 x 프라임이잖아. 그러면 이 두 번째 적분이 금방 끝나버리죠. 이 두 번째 적분은 이 적분은 마이너스 4파이 분의 뮤 제로 마이너스도 복구에 쓴다면 델타 펑션이니까 j x 벡터 이렇게 끝나버리겠죠. x 프라임이 x여야 된다 그 말이니까. 아 거기다 마이너스 4파이 곱해야지. 마이너스 4파이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없어지고 4파이 없어지고. 그래서 두 번째 항은 뮤제로 j 벡터가 되겠죠. x 포지션에서. 첫 번째 항이 문제인데 첫 번째 항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잘 해야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트릭을 몇 개 쓸게요. 이 그레디언트 r분의 1의 꼴인데 이거는 이게 모양이 대칭이기 때문에 이건 뭐하고 같냐면 그레디언트 프라임으로 쓰면 마이너스 4 붙이고 x 빼기 x 프라임 분의 1과 같아요. 그레디언트 프라임이란 건 뭐냐면은 x 프라임에 대한 미분을 말하는 거지. x 프라임에 대한 미분으로 바꾸면 나머지는 똑같은데 여기 안에 얘는 마이너스 4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만 튀어나오면 되거든. 그러면 이제 같은 코디네이트가 됐죠. 얘도 x 프라임이고 얘도 x 프라임에 대한 미분이 됐으니까 f.g 프라임 형태가 돼요. 그래서 f.g 프라임 부분적분 형태가 된 거지. f라는 함수가 있고 뒤에 함수는 미분 형태. 부분적분 인테그레이션 by parts 부분적분 테크닉을 쓰면 되겠죠. 이건 fg 빼기 f'g의 적분. 이걸 적용할 수 있겠죠. 첫 번째 항은. 그래서 그 적분 해보면 여기까지만 하면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면은 먼저 이 fg에 해당하는 거, fg에 해당하는 거는 어떻게 될까? fg에 해당하는 거는 FG는 이게 지금 다이버전스가 들어있어서 이게 3차원 미분이니까 이거의 정적분도 서피스 적분이 돼요. 정적분이 서피스 적분이 돼서 서피스에 대해서 뭐 S''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V''이었다면 이게 S' 그걸 둘러싸는 서피스에서 앞에 벡터 그대로 쓰고요. 뒤에 벡터 그대로 쓰고요. 마이너스 1 붙고요. 부피가 면적 벡터가 되겠지. n 프라임 da 프라임이 되겠지. 이런 형태. 첫 번째 항은 이렇게 되고 빼기 f 프라임g 빼기 앞에 거 미분. 이건 다이버전스가 이쪽으로 와야 될 거고 j x 프라임이죠. 앞에 거 미분했고 분모는 그대로 쓰면 되니까 이거 빼기도 여기 빼기가 또 있었으니까 더하기 x 빼기 x 프라임 부피적분 이렇게 되겠죠. 부분적분 한 거야. 첫 번째 항이 조금 생각이 안 날 수 있는데 증명을 해야 돼. 이거 하려면 또 우리가 귀찮게 증명해야 돼. 내가 지금 빨리 했을 뿐이에요. 벡터 캘큘러스 증명을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 하면 되는데 지겹게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줄입시다. 이게 3차원 적분인데 3차원의 정적분은 2차원 표면 테두리에서의 적분이 돼요. 그렇게 됐고요. 이걸 보면은 이제
하나씩 보면 되는데 이 항이 두 개인데 첫 번째 항도 사실은 이것만 남겨놓고 싶거든요. 뮤제로 J만 남겨놓고 싶어. 요거 두 개 다 없애고 싶어. 살려놓을 수도 있지. 없앨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없애는 방향으로 합시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었나? 뭘 하고 있었죠? 우리가 뭘 하고 있었어요? 컬 B를 계산하고 있었지? 컬 B를 계산했는데 컬 B라는 걸 어떤 필드 포인트에서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거라면 X 포인트에서 어떤 X 포인트에서의 컬 B를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데 그때 소스 볼륨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소스가 여기 예를 들어서 소스라는 게 뭐냐면 요 지금 요 B 필드를 주는 소스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 전류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전류들이 이렇게 소스 포인트에 있다고. 이게 전류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 원형 전류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여러 가지가. 근데 이것들을 둘러싸는 부피가 있어. 적당한 부피를 우리가 잡아. 그게 지금 V'이고요. 이거의 표면이 S'이야. 근데 이 부피는 우리가 임의로 잡아도 되거든요. 부피를 키워도 돼. 딱 맞게 이게 이 전류가 딱 포함되게 이게 최소한으로 잡아도 되지만 좀 여유 있게 잡으면 안 돼. 소스가 여기 있으면 소스를 둘러싸는 좀 큰 보자기를 생각해서 그래서 요 이건 쿠드비가 아니라 왜 이래 오늘 지우개 통제가 안 되네. 요건 늘릴 수 있어요. 충분히 늘려. 서피스를 충분히 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곧 S 프라임, 이 볼륨을 정의하는 표면이 S 프라임인데 S 프라임의 표면에서 지금 적분하는 거잖아. 이거는 표면에서 전류가 없도록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소스가 있으면 소스를 둘러싸는 볼륨을 충분히 키워서 충분히 둘러싸여지게끔 넓게 잡으면 그 표면에는 전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제로 on the S 프라임 표면에서 얘는 없으니까 이 좌변 적분은 0이에요. 우변만 생각하면 돼. 요 놈은 두 번째 항은 어떻게 얘는 사실 트리비얼하게 0을 만들 수는 없어요. 다이버전스 J를 보필 적분하는 건데 소스 포인트에서 이거에 다이버전스가 있는 점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알 수 없어.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지금 이번 챕터 시작할 때 뭘 했지? 마그레토 스태틱스 한댔죠. 마그레토 스태틱스 할 때 뭘 했어? 다이버전스 J 이걸 원래 마이너스 라운드로 라운드인데 이걸 0으로 보자고 했죠. 마그레토 스태틱스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 마그레토 스태틱스거든. 같은 거거든. 이건 X 포인트에서 말하는 거고 X 포인트에서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걸 말하고 X 프라임 포인트에서 X 프라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같은 거예요. 이게 0이야. 마그레토 스태틱스에서는. 그래서 오른쪽 적분도 0이다. 마그레토 스태틱스 상황을 생각하면 다이버전스 J는 항상 0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크게 보면 컬 B의 이 첫 번째 항 다시 두 개로 쪼개지면 이건 다 0이고 얘만 살아남는다. 쓰면 그래서 얘가 뮤제로 J다. 컬 B가 뮤제로 J다. 다 아는 건데 학부 때 했던 거죠. 학부 때 했던 컬 B가 뮤제로 J다. 이거 암페어 법칙이라고 하죠. 미분폼, 미분 형태로 쓰는 미분폼의 암페어 법칙. 오케이, 한번 이거 적분하면 컬 B를 면적 적분하면 NDA 이렇게 가지고 어떤 서피스에 대해서 폐곡면에 대해서 면적 폐곡면이 아니라 폐곡면이래. 어떤 서피스에 대해서 컬 B를 면적 적분하면 얘가 뮤제로 J NDA가 되고 어떤 서피스를 통과하는 전류가 되죠. 그래서 어떤 서피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서피스라고 하면은 서피스 노멀 방향이 있는데 이 노멀 방향으로 통과하는 전류
예를 들어서 J가 뭐 이렇게 통과한다고 하면은 여기 S를 통과하는 전류. 어떻게 통과해도 상관없는데 하여튼 노멀 방향이 중요한 거고, 그거를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I enclosed라고 하죠. 이 S를 둘러싸는 이 테두리를 C라고 하고, 이 C 안에 포함되는 전류다.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이거 뮤제로 I enclosed. 적분 컬비 .nda가 뮤제로 I enclosed. 이것도 암페어 법칙이죠. 이건 적분꼴의 암페어 법칙. 이걸 스톡스 요령 써서 바꾸죠. 2차원, 1차원으로 바꾸는 거죠. 폐회로 적분으로 바꾸면 B .dl 바뀌겠죠? 스톡스 요령. 2차원을 1차원으로 바꾸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B DL은 뮤제로 I enclosed다. 이게 더 편하겠죠. 어떤 폐곡면을 잡고 그 폐곡면 안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전류, 꼭 수직으로 통과하지 않아도 돼. 하여튼 통과하는 전류 다 잡으면 그것들을 네트 값이죠. 그러니까 수직으로 통과하는 값만 네트로 잡히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게 B필드 테두리를 통한 적분 값과 같다. 이게 거꾸로 B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썼었죠. 학부 때 많이 했던 거고. 오케이. 나 오늘 말을 많이 안 해. 진도를 거의 못 나가고 있네. 한 5분 남았는데 벡터 포텐셜까지만 하고, 벡터 포텐셜까지만 합시다. 자, 앞에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벡터 포텐셜 계산의 필요에 따라서 나타났죠. 컬비가 뮤제로 J니까,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B가 0이고, 이게 이제 우리의 이퀘이션인데, 요 두 번째 여기서 B를 컬 A 형태로 쓰면 되겠구나. 여기서 요 A 자리를 벡터 포텐셜이라고 하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컬 A가 B이기 때문에 컬을 해서 B가, 그러니까 미분해서 얻어지는 게 B인데, 이때 A를 우리가 앞에서 그냥 4,8분의 뮤제로 적분 J 오버 X 빼기 X 프라임 J, 이건 X 프라임에서죠. D3승 X 프라임 이렇게 정해버렸는데, 문제는 자유도가 남아있죠. 미분해서 B라고 했지, B는 유니크하게 정해져 있는데 이 A는 유니크하게 정해져 있잖아. 이걸 A를 구하려면 이걸 한번 적분하는 건데, 적분 상수 같은 게 남겠죠. 이건 함수니까, 간단한 함수, 이게 그거보다 더 복잡해서 어떤 스칼라의 그레디언트 정도의 자유도가 남아있어요. 스칼라를 푸사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정도의 자유도가 남아있다면 이게 적분 상수 역할이에요. 왜냐면 이게 들어가도 컬 A를 계산해 보면은 첫 번째 항은 무사히 살아남을 텐데, 두 번째 항은 여기 보면 컬 오브 그레디언트 푸사 이렇게 돼서 계산하면 이건 두 번째 항은 자동으로 0이 돼 버리니까 이 항은 추가해도 되거든. 얘가 적분 상수 역할이에요. 물론 플러스 어떤 콘스탄트 뭐 이런 거 더 붙어도 되는데, 그런 거 빼고라도 어떤 체계적인 함수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우리가 요 푸사이를 우리가 게이지 함수다. 게이지 펑션, 게이지 함수 또는 게이지 포텐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게이지는 측정한다는 의미고요. 게이지 펑션만큼의 자유도가 들어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이야기냐면 A 벡터 더하기 그레디언트 푸사이 이렇게 해도 인베리언트하다 이 말이에요. B 필드는 인베리언트. 이런 거를 게이지 변환이라고 하고,
이런 게이지 변환에 대해서 B 필드가 인베리언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걸 거꾸로 이야기해야 되겠지? B 필드가 인베리언트한 게 요게 먼저 B field is invariant under the gauge transformation이지. B 필드는 이와 같은 A 벡터 포텐셜이 게이지 변환을 하더라도 B 필드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측정하는 건 B 필드고 A 벡터 포텐셜은 보이지도 않는데 게이지 펑션만큼이 들어가 있어도 돼요. 아시겠죠? 들어가 있어도 된다. 그런데 그 게이지가 아무거나 막 돼야 되는 건 아니고 특정한 틀을 또 만족시켜야 되겠지. 앞에 우리가 전자기 법칙들을 여러 가지 다 그것들을 동시에 만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족 안 하는 건 버려야 되고 살아남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좀 따져야 되죠. 먼저 하나씩 살펴보면 앞에 컬 B가 뮤제로 J다. 여기서부터 한번 써보면 컬 오브 컬 A 컬 오브 K, 여기 좌변이 컬 오브 컬 A인데 이게 그레디언트 오브 다이버전스 A 빼기 라플라시안 A인데 이게 뭔가 이게 유사성이 있으면서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파이가 로 오버 입실론 제로 요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이게 정전기고 정전기에서의 소스 이퀘이션 차지 덴시티와 포텐셜과의 관계 굉장히 비슷한데 우변은 커런트고 포텐셜 문제는 이 항이 120이라는 게 써 있거든. 이거 0으로 잡아버릴까? 이렇게 추수하는 게 있어요. 이걸 0이라고 잡는다? 이거 자동이 아니고 이거 선택이에요. 이렇게 선택하면 그거를 쿨롱 게이지라고 불러. 쿨롱 게이지. 쿨롱 게이지다. 이렇게 선택하는 걸 쿨롱 게이지 또는 다른 말로 인스턴테니어스 게이지. 이 정전기에서의 소스 이퀘이션과 같은 꼴이 되도록 우리가 잡아버리는 거지. 다이버전스 A가 일반적으로 수학적으로 0이 돼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 근데 이렇게 0이 되도록 한다는 이야기는 이 푸사이를 적절히 사용해서 이 푸사이 값을 0이 아닌 어떤 함수꼴로 넣으면 이게 0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이거지. 이 함수를 사용해서. 그 게이지 함수의 형태는 지금 없지만 결과적으로 다이버전스 A가 0이 되도록 만드는 조합이에요. 그 쿨롱 게이지 중에서 이제 가장 간단한 형태가 여기서 푸사이를 상수를 넣는 거야. 이 푸사이를 상수로 놓으면은 미분하면 0이겠죠? 그러면은 A 벡터 포텐셜이 뮤제로 오버 4파이 적분 J D 삼성 X 프라임 오버 X 빼기 X 프라임. 우리가 많이 보던 벡터 포텐셜의 정의 이렇게 했던 게 이게 사실은 이 쿨롱 게이지였던 거예요. 이게 가장 심플리스트.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잡을 수도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잡은 이 형태. A 벡터 포텐셜이 이렇게 된다. A 벡터 포텐셜을 우리가 정의라고 흔히 이야기하지만 그건 쿨롱 게이지였을 때의 정의인 거야. 사실은 수식어가 빠져 있는 거지. 귀찮아서 뺀 거지. 요꼴로 쓰면은 저절로 계산 그건 증명하지 않겠지만 요꼴로 쓰면은 다이버전스 A가 저절로 0이 되게 돼 있어요. 0이 나와. 그래서 다이버전스 A가 0이 다시 말하면 라플라시안 푸사이 얘는 0이 되게 돼 있어. 여기다 다이버전스 취하면 라플라시안 푸사이가 되잖아요. 라플라시안 푸사이가 0이 되게 돼 있어요. 왜? 여기다 해보면 되잖아. 다이버전스 필드 포인트에 대한 거니까. 다이버전스 여기다가 하게 됐죠. 다이버전스 J. 이렇게 올 거 아니야. 다이버전스를 해보면, 다이버전스 J 이렇게 될 텐데, 물론 약간의 산수가 좀 더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다이버전스 J가 0이 돼서 요 항이 0이 되는 거예요. 더하기 라플라시안 푸사이 이렇게 있을 텐데, 요 항이 0이어야 이 조건이 만족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거 다이버전스 J가 0이다? 이게 아까 뭐였죠? 마그네토스태틱스. 마그네토스태틱스를 가정을 하면은 쿨롱 게이지 쪽으로 가기가 쉬워. 라플라시안 사이가 0이 되는 조합을 잡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0이면 돼요. 라플라시안, 그 중에 가장 간단한 건 사이가 상수인 거지. 근데 보다시피 라플라시안이 0이면 되기 때문에 상수보다 좀 더 복잡한 함수도 될 수 있어요. 마치 소스가 없는 스칼라 포텐셜 같은 형태. 스칼라 포텐셜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이 스칼라 포텐셜도 라플라시안 파이는 0 될 수 있잖아. 소스 프리 영역에서는. 소스 프리 영역에서의 스칼라 포텐셜이 어떤 형태였는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런 형태의 함수가 여기 오면 항상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제일 간단한 건 이제 상수인 거. 에브리웨어 콘스턴트가 가장 간단하겠죠. 그래서 이게 소스 프리 스칼라 포텐셜이랑 비슷하다. similar. 그러니까 쿨롱 게이지를 선택하면 쿨롱 게이지의 형태는 이 소스 프리 스칼라 포텐셜의 형태가 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그네토스태틱스일 때 이거 말고 이제 시간이 다른 게이지도 있는데 그거는 맥스웰 이퀘이션 할 때 우리가 좀 더 보게 될 거예요. 오케이.